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새벽간에 이제 1.79% 상승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그 시간으로 새벽 4시 36분 바이낸스에서 1.79% 상승하면서 이제 12,100달러를 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와 더불어서 암호화폐 전문가가 2026년 비트코인이 38만 1천 달러를 전망할 것이다,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이 5일 중국 인민대표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암호법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초안에 따르게 되면 중국 당국은 오는 9월 2일까지 암호화 산업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 인민은행연구소 전 소장 야오위둥 다청 펀드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통화는 전 세계 인류 경제 발전에 필연적인 추세라며 기술 혁신은 막을 수 없다라고 7일 열린 2019년 중국 재부 포럼에서 밝히면서 이제 누가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발언을 하였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가 윌리우가 2026년까지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8조 달러, 가격은 38만 1천 달러까지 하나로 치면 4억 4천만 원이죠. 상승할 수도 있다 전망을 했습니다. 네, 도이치뱅크가 중대 발표를 통해 증권 시장에서 탈퇴를 선언하여 18,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제2의 리먼 사태가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네, 금일 국내 시장 및 월요일 개장을 앞둔 미 증권 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세계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죠. 4chan에서 지난 2년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정확히 예측해서 유명세를 탄 익명의 분석가가 오는 2020년 11월 비트코인이 87,000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는 앞서 2018년 12월 비트코인이 3,200달러까지 하락하면서 2019년 4월 5,300달러를 회복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7월에 들어서 비트코인이 9,2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는데, 그는 6일 4chan에서 오는 10월 비트코인은 16,000달러를 기록한 후에 2020년 29,0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11월에 87,000달러, 네, 87,000달러까지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네, 그는 이날 차트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이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여태까지는 정확하게 맞춘 4chan에서 활동하는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의 말처럼 이렇게 16,000달러 10월 달까지 이렇게 한 후에 2020년 29,000달러 그리고 2020년 11월 87,000달러를 돌파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트론 슈퍼 커뮤니티에 관한 이런 사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진짜 트론 사무실을 급습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네, 오늘 아침 중국에 있는 트론 사무실로 경찰이 들이닥쳤다는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네, 이에 일부 외신들은 트론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오보를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트위터에는 관련 영상들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위 영상과 함께 트윗은 베이징의 사무실을 경찰들이 급습을 했으며 화가 난 사람들이 트론은 사기다 같은 말을 외쳤는데요. 하지만 위 일은 트론과는 무관한 일이죠. 네, 트론 슈퍼 커뮤니티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고액의 이윤을 챙기고 이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네, 트론의 CEO 저스틴 선은 해당 사건에 대해 사무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경찰들과 협력하여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주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트론 재단은 해당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트론 북경 파트너 루이보는 기술은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
네, 두 번째로는 지지자분들과 소통을 통해 알게 된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이른바 트론 슈퍼 커뮤니티 기금의 사기를 당한 사람이다. 네, 트론 슈퍼 커뮤니티는 트론 비트 토렌토 및 유 토렌토의 공식 명칭을 사칭하여서 고액의 이윤을 취하고 위법,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트론의 사무실에 찾아왔다. 네, 세 번째로는 트론은 공식적으로는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마음과 처지에 대해 이해와 동정을 표하지만 모든 폭력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규탄하며 또한 일체의 블록체인 기술을 옹호하는 모든 피라미드 계획과 자금 거래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네, 네 번째, 2019년 1월부터 트론 슈퍼 커뮤니티가 트론의 공식 명칭을 사칭하여 기금 사기를 실시한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고 하네요. 트론 관계자는 웨이싱 그룹, 웨이보 공식 채널, 웨이보 그룹 및 틱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상을 밝히겠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사건 초기에 트론 중국 파트너 루이보 테크놀로지의 관계자들은 사실을 진실을 밝히고 공안 기관에 보고하기 위해 이미 사기꾼들과 대화를 나눴다. 다음으로 트론 중국 본토 지역의 파트너인 루이보 테크놀로지 불법 사기 인원을 가능한 빨리 기소하고 일반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보안기관을 지원할 것이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트론 슈퍼 커뮤니티에 당했는데 트론 사무실을 급습하는 거 뭔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본인들이 잘못을 한 건 아니지만 책임을 지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네, 트론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바이낸스의 CEO가 이제 이더리움 킬러라고 CCN 뉴스보드는 가짜 뉴스다 라면서 굉장히 뿔이 났습니다. 네, 바이낸스 CEO 장펑자오죠. 네, 7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CCN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CG는 요즘 CCN 왜 그러냐, 아주 나쁜 기사다, 잘못된 사실 너무 많다. 바이낸스가 싱가폴과 저지 모두 최근 이더리움을 상장시켰다. 바이낸스도 또한 최근 이더리움 페어를 공개를 했다. 라며 암호화폐 미디어 CCN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네, CG는 트윗에는 이제 CCN의 기사 이더리움 킬러는 이미 여기 있다. 그 이름은 바이낸스라는 기사가 첨부되었는데 첨부된 CCN 기사에는 조용하고 미묘하고 경쟁 없는 이더리움은 현재 몇 달 동안 지속된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바이낸스가 이더리움에 대한 새로운 토큰을 플랫폼에 상장시키기를 거부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더리움 거래상을 상장 폐지하기도 한다라고 보도를 했다고 하네요. 바이낸스는 이에 대해서 가짜뉴스 그만 좀 내보내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CCN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부터 참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CCN이 이러한 약간 뇌피셜에 근거한 이런 기사는 안 냈으면 좋겠네요. 낼 기사가 없어서 마치 이제 진짜인 것처럼 본인들이 좀 꾸며서 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전날 대비 6.5% 상승을 하면서 하나로 1,450만 원대를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제 36만 원대, XRP 같은 경우 473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네요.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 및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비트코인은 오르고 있는데 지금 떨어지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그 상승에 비해서 아직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는가 싶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63.4%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해야 알트코인 대상승장이 시작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네, 하루빨리 탈비트를 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플, 비트코인, 중국 및 백악관. 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네, 아시아의 이제 채굴에 관한 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이죠.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모든 채굴의 약 80%가 중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네, 그곳에는 이제 전기가 저렴하고 체인을 위한 블록을 만드는데 대부분 네, 이제 전문 기사들, 전문가들 그리고 하드웨어가 이곳 중국에서 제조가 되기 때문이죠. 네, 중국과 암호화폐라는 이런 부제를 보게 되면 중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온 반면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채굴은 네트워크를 지속시키는 거죠. 이것은 채굴자들이 생산한 새로운 블록으로 시스템이 계속 작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 뭔가 잘못되면 정부가 스위치를 끄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르게 된다고 언급을 하면서 위에서 암시했듯이 리플은 다른 네, 이런 메커니즘이죠. 네, 원래 이제 리플 XRP는 채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모든 발행이 끝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과 중국으로 돌아오면 최소한 급격히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채굴 시스템이 이제 무용지물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밖에도 이제 채굴자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폐쇄될 수는 없지만 만약 어떤 한계점 아래 네, 이렇게 속도가 느려진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정말 중국 자체에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정말로 중국 입장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완전히 전면 금지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비트코인은 중국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고 정부는 이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알아두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의 포터스는 미 대통령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미 대통령은 모든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이제 그의 선거에서 승리를 했지만, 네, 중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항상 미국을 부당하게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협정을 재협상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시노포비아적 태도, 시노포비아라는 것은 중국인 혐오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인 혐오 이런 태도가 정권 전체에 스며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관리들이 비트코인을 걱정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들은 단지 중국이 네트워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그들에게 중국은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어야 하고 그들이 이제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 않고 그에 대한 첫 번째 단서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네, 어떤 입장을 치르더라도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들은 단지 중국이 지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니까 이기려 하지는 않지만 중국이 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리플의 최고 시장 전략가 코리 존슨의 말에 따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소문들을 고려하면 네, 백악관이 이제 화이트하우스가 암호화폐 영내에서 중국에 대한 대응책으로 XRP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리플의 관계자는 브레이커 매그에게 리플이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과 XRP 채택에 대한 대화를 진행해 왔다면서 그 관리들에게 정치인과 감독자 둘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네, 코리 존슨은 이 문제에 대해 진정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많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네, 트럼프 정부가 XRP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리플이 미국의 민간 기업이기 때문일 수 있다며, 문제는 리플과 XRP는 서로 다른 실체라고 하네요. 네, 실체라는 거라고 하네요. 네, XRP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세 번째로 큰 이제 암호화폐이죠. 하지만 리플의 XRP가 비트코인과 경쟁하려면 비트코인과 비슷한 자본금 수준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중국의 우위에 도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자본금은 리플 고유 암호화폐 이제 12배 정도 된다는데 만약 미 정부에서 리플을 공식적으로 채택을 하면 단지 중국을 망치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리플 XRP와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소식일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은 리플 XRP에게 미화 187억 달러 하나로 치면
220조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투입해야 한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긴 기사였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무역 협상이 뭐 안정적으로 끝났다라고 보는 이런 공식적인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쇼일 뿐이다라고 또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직까지 중국과 미국에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 같고 있네요. 네,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싱가포르가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소비세 폐지 조안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싱가포르 국세청 IRAS는 5일 소비세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면세하는 조치 초안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네, 초안에 따르게 되면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암호화폐를 디지털 결제 토큰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비트코인 등에 의한 거래에 소비세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네, 초안에서는 디지털 결제의 토큰의 예로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대시, 모네로, 리플 XRP, 지캐시 등을 들고 있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네, 미 SEC와 이제 금융산업 규제 기구죠. FINRA가 SEC 공식 웨브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자산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 브로커 딜러에게 적용하는 증권법과 금융산업 규제 적용 관련 성명을 공동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성명서는 디지털 자산 증권 브로커 딜러가 투자자 보호법으로 알려진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른 금융책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네요. 네, 투자자 보호법은 고객 자산과 회사의 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건전한 사업 관행을 감시하고 투자자 손실을 예방한다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프로젝트 KBC가 최근 인도에서 발생한 폰지 사기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최근 보도된 인도 KBC 폰지 사기는 인도의 유명 TV 프로그램 카우 바누가 코레파티네라고 하는데 참 이렇게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네, 즉 줄여 말하면 KBC에서 따온 이름으로 자사 프로젝트와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네, KBC 측은 이제 이와 관련해 해당 폰지 사기는 인도에 국한되어 벌어진 일이라고 덧붙였는데 앞서 코인텔레그래프 등 미디어는 KBC 코인으로 불리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인도 범죄국 수사국에 의해 폰지 금융사기 혐의로 관계자들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최근 들어서 인도와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폰지 사기와 더불어서 어제 제가 올린 영상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국제경찰학교 고위 간부들에게 암호화폐 강좌를 개설하여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목만 보고 인도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친화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 해서 내용을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렇게 수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수사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알아야지 정확한 수사를 할 수가 있겠죠. 아마 규제를 좀 더 강화를 하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좀 안타까운 기사였습니다. 하루빨리 인도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친화적인 이런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포트리스 투자그룹이 마운트곡스 채권단이 보유한 비트코인 보상금 청구 채권을 1비트코인당 900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2014년 마운트곡스 거래소 파산으로 사라진 85만 비트코인에 대한 보상 청구 권리를 파산 당시 비트코인 가격 451달러에 약 200%에 인수한다는 것인데 네, 포트리스 측은 10일 영업일 이내에 청구인이 원하는 법정화폐 또는 비트코인으로 금액을 지불받을 수 있다 부연 설명했는데요. 네, 포트리스는 2013년 2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클 노보그라치가 당시 포트리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 CIO를 맡았던 바 있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GBTC 판매를 재개했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 뉴스 와이어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 펀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사모펀드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이 판매를 재개한다고 하네요.
네, GBTC 판매는 연중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며 적격 투자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는데요.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인베스트먼트의 운용 자산 AUM은 26억 6천만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리플 XRP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73.401인데요. F5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472.405원입니다. 네, 그와 반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네, 한 20만원 더 오른 지금 7.21% 계속해서 무섭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네, 알트코인의 대상승장도 정말 네,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